네, 반갑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늦잠입니다. 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네, 정확하게, 네, 늦잠이죠. 자, 다우지수 0.2% 올랐고요. 나스닥은 2.64, 그리고 S&P 500은 1.58이죠. 나스닥이 이렇게 2.64%나 급등하는 이유는, 네, 당연히 기술주의 반등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엔비디아 주가 제가 아까 검색해봤는데요. 지금이죠, 지금. 네,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12.8%, 13% 올랐습니다. 뭐 잘못 본 게 아니고요. 13% 올랐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3.5% 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네,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야, 이 정도, 지금, 어제 많이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지? 뭔가 대단히 좋은 얘기가 나왔나? 이 생각이 들었단 이야기죠. 그래서 뉴스 한번 뒤져볼게요. 자, 뉴스를 딱 보니까 특별한 게 없네. 네. 일단 처음 거니까 좀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미국이 지금 HBM에 대한 대중 공급 제한을 검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반도체 규제가 또 나오게 되면 HBM3, HBM3E를 비롯해서 뭐 예전 것까지 전부 다 중국에 납품되는 게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현재로서는 이제 납품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사실 중국 쪽에 납품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네, 어떤 포인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 납품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중국에다가 납품하는 거 안 될 수 있다. 뭐, 최종적인 부분을 생각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중국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 HBM,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나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HBM은 사실 대중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그 뭐랄까, 견제 조치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지, 중국이 이 AI 쪽에서 근데 굉장히 이 칩을 활용한 부분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요게 일단, 그렇게 제재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기술 발전을 위한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국 밖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에, 즉 미국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미국 설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납품하면 안 된다. 네, 납품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중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 이름 들어간 거, 뭐 알파벳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쓰지 마, 뭐 이런 식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게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 밟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그렇게 딱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넘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3 8단을 3분기에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내년치 D램은 품귀 현상이다. 그렇죠. 네. HBM의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근데 이게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온다는 것은 또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삼성이 제법 세게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지금 작년 10월이었네요. 23년 10월에 HBM 네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24년 2월에 12단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 했었죠. 그 다음에 7월달에 이제 통과하냐 마냐 가지고 있었는데 HBM3를 일단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HBM3E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올라온 부분이 그것 때문인가? 라고 했는데, 엔비디아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HBM 생산량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계획을 하고 있다.
HBM도 중요하지만, 네, D램이라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메모리 반도체 중 1등이기 때문에, 매출도 올라가지만, D램 쪽에서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 D램 반도체 쪽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반도체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그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긍정적인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파운드리를 제외한, 네. 아직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규모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 되겠죠. 요 배기실은 네, 이 뭐랄까 파업. 요 파업만 좀 근데 이 파업을 요즘에도 해요? 네,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업만 좀 아니면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반도체 생태계 이 흐름상에서 봤을 때 말씀 들어갔었던 것처럼 계속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파월 드디어 이제 항복인가요? 네. 최근에 이어진 인플레이션 하락세와 노동시장 냉각을 반영해서 통화정책 결정문에 곳곳에 표현을 수정했다. 고용은 여전히 강세다. 그런데 실업률은 고용이 여전히 강세다라는 것을 둔화됐다는 표현이 바뀌었다. 고용이 둔화되었다.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증가됐지만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면 고용이 타격을 받고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주 어렵다. 자, 근데 9월이 아닌 이번 7월에 당장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월에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니까. 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연준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얘는 맨날 하는 말들이죠. 네.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그래서, 9월 달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논의가 될 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종목도 얘기도 다 나오네요. 뉴욕 증시는 빅테크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테슬라, 엔비디아가 12.8%, 그 다음에 테슬라 4.25%, 아마존은 2.9%, 메타 2.5%, 애플 1.5% 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루 새 시가총액이 3,200억이 200억 달러, 그러니까 451조가 증가했다. 이거 삼성전자가 하나 더 달라붙은 거네. 네. 야, 우리도 빨리 키워줘야 돼요. 이 기업 등치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키워줘야지. 네, 아무튼, 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가 AI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발표한 점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등등등. 야, 얘도 네, 4%대 올라왔네요. 오늘 분위기 되게 좋은 거네요. 네, 분위기 되게 좋은 거고, 금값이 계속 올라간 얘기도 있죠. 네, 금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네, 다 올라라. 그리고 금리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나쁠 건 없겠다. 그죠? 네, 호재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금융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밸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인데, 금융주처럼 이게 단기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면은 약간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뉴스 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메타가 시간에서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네, 예상 상회한 광고 매출에 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 광고 매출이 AI를 이용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이 알고리즘입니다. 네,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뭐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았었는데, 실제로 메타가 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AI를 활용하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다 이 이야기죠. 네, 반도체 엔비디아 올랐다. 그 다음에 FMC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정도. 네, 좋았네요. 네, 좋았어요. 오늘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없었다. 그죠? 나쁜 부분 없었고,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증시가 좀 강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조선주 강세에, 뭐, 조선 기자재도 올라간다. 요즘에, 뭐, 조선도 올라간다 그러지. 뭐, AI도 올라간다 그러지. 뭐 또 올라간다 그러지. 뭐, 그냥 다 올라갑니다. 뭐, 뉴스라는 것은 뭐, 굳이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냥 뭐,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 별로 없고요. 그냥 얘기해준 게 전부 다예요. 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모습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느낌이 좀 있어. 엔비디아가 12% 올라간다는 거 약간 비정상이거든요. 물론 7%나 내려갔던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12% 급등도 비정상이죠. 시간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물론 기대감은 계속 가질 수 있어요. 네, 기대감 이거 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내일 그 실업률 발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실업률 발표가 4%대를 계속 넘기게 되면 기술주 쪽에서는 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이라면 금리 인하는 9월달에 확 실시된다. 다음 달 금리 인하다. 이러면 기술주들에게 확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증시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급등세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즈음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이제 급등락이 계속되는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기적 변동성 싹 무시하고요. 큰 흐름만 보고 가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줍줍줍, 네, 호롤롤롤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많이 올라서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어제 오늘 같은 날은 많이 올라서 대응이 좀 어려울 테니까 항상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떨어졌을 때, 공포스러울 때, 걱정스러울 때가 가장 대응하기 좋은 위치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는 오지 않거든요. 항상 그 시점에,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생각하시고, 무서워도 조금씩 담아주고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출발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저는 장중시황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